라디오 DJ를 꿈꾸는 평범한 주부, 라주부입니다. 오늘도 라주부 FM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바람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하늘도 참 예쁜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청명한 하늘에 솜사탕처럼 피어있는 눈개구름,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감나무와 밤나무, 그리고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한가위, 많은 생각이 납니다. 특히 추석날엔 평소에 잘 먹지 못했던 제가 좋아하는 곶감, 산적, 송편을 먹을 수 있어서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전 사계절 중 가을이 정말 좋더라고요.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을의 풍성함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올 가을이 되시길 바라며 라주부 FM 문을 열겠습니다. 라주부 FM은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채널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영상 상단에 있는 rjbfm@naver.com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에 거주하시는 4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생각대세김입니다. 라주부 FM 사연을 구독하다가 저도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 속에 있는 말을 털어보이고도 싶고 라주부님의 생각도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고2, 중3의 두 아들을 둔 엄마예요. 작년 1월부터 학교보단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둘째 아들의 지나친 행동을 발견하면서 저의 고민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 씻기가 너무 심해서 처음엔 깔끔한 성격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손 씻기에 더 집착을 보이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형한테 사춘기 냄새가 나서, 아빠한텐 술 냄새가 나서 더럽다고 인상을 쓰는 거예요. 표현도 아주 강하게. 혹시 강박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귀엽고 똑똑한 아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저한테, 저희 부부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부부싸움도 자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불화가 시작됐습니다. 내 집도 없이 전세로 전전긍긍하고 저 역시 가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여기저기 알바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신경도 못 쓰고 거기다 손목 부상으로 수술까지 하면서 알바조차 할 수 없는 현실과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우울증까지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저 자신조차 추스르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거기에다 애들 아빠는 거의 매일 술 마시고 아이들에게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아빠 눈치 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럴수록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들을 챙겼어야 하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씩씩하게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며
동생도 잘 돌보길래 아무 생각 없이 힘들다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너무 무책임하게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로 인해 상처받고 깊은 구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둘째 아들의 원인은 우리한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둘째 아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정신력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면서 아이 탓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어린아이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이 너무 미워서 숨소리조차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 끝에 학교 생활과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궁금해서 담임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다행히도 학교에선 전혀 그런 거 없이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선생님 말씀에 안도의 숨을 내쉬고 아이를 잘 관찰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는 집 전세가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금이 너무 올라 갈 곳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친정엄마가 혼자 사시고 계시는 집으로 들어오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합가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친정엄마도 평상시엔 좋으시다가 술만 드시면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막말에다 술이 깰 때까지 식구들을 못 자게 하는 술버릇이 있으셔서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사 들어온 지 1년,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잔소리로 아이의 강박증이 더 심해진 겁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한 침대에 같이 누워 형과 싸우면서 억울했던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아빠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현관문, 모든 손잡이, 식탁 의자, TV 리모컨 등등 물티슈로 닦고 또 닦고 손도 닦고 또 닦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엄마는 자꾸 아이에게 야단만 치시고 아들의 강박증은 더 심해지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주를 이해 못해주는 엄마와 저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또 남편과 저와의 관계도 골이 깊어지면서 그 속에서 아들의 강박증은 점점 악화되는 듯 싶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합니다. 엄마의 역할도 딸의 역할도 아내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제 무능함이 한심하기도 하고 삶의 의미도 못 찾겠고 자꾸 눈물만 납니다. 엄마의 잔소리 한마디에도 눈물이 나고 남편이 뭐라 해도 눈물이 흘러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이 뭘 해야겠다는 의욕도 없고 자꾸 슬퍼지기만 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외롭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남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누군가 말했죠. 삶은 고행의 연속이라고. 집집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행복한지 불행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변만 둘러봐도 불치병으로 투병 중인 사람,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자녀들의 사춘기로 마음고생하는 부모님들, 해외 유학 후 대학원까지 졸업해서도 취업을 못해 상실감으로 가득한 취준생들, 고시 공부로 5년째 도전하는 고시생들, 작은 고민, 큰 고민, 고민의 크기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고민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상처가 제일 큰 것처럼 느끼며 모두들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각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애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요즘엔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시련에 빠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현실에서 자기 때문이라는 자책보다는 생각 되새김님이 몸과 마음을 빨리 추스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 되새김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힘드실 때마다 두 아들을 생각하시면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둘째 아들의 상처는 불안감에서 오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듯 싶지만 그래도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꼭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심리 무료 상담 센터가 많더라고요. 직접 방문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비대면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아드님의 행동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원인을 찾는다면 치료도 생각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담센터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친정 어머님도 남편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동참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온 가족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둘째 아드님이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생각 되새김님도 또 남편분도 너무 예민해지면서 배려해줄 여유 없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서로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면서 의지하고 힘이 되어준다면 이 고통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게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생각 되새김님의 우울감도 빨리 털어내시고 있는 힘을 다해 조금만 더 두 아드님을 위하여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밝은 출구가 보이듯이 생각 되새김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즈보 FM 가족 여러분, 생각 되새김님이 파이팅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서 들려주는 메시지로 오늘의 라즈보 FM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는 해낼 수 있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일이 언제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